전술은 군사적 용법에서 가져온 용어이다. 전략은 다른 군대를 공격할 때 군대를 지휘하는 행동 계획이고, 전술은 현장의 조건에 대한 대응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간은 우리의 문화에 의해 우리에게 부과된다. 또 시간을 나노초 단위까지 규율해온 기술에 의해서도 부과된다. 그리고 시간은 그 자체의 유한한 성격과 우리가 오직 제한된 삶만 산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부과된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는 시간과 기다림을 다루기 위한 전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기다림을 없애기 위한 전술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틈새로부터 배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전술이다. 이러한 전술은 우리의 기다리는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우리를 깊은 방식으로 재정향할 잠재력을 지닌다. 그렇게 새로워진 관점은 기다림을 부담이 아니라 창의성, 사회 비판, 혹은 우리의 내면 상태와 관계의 상태를 성찰하게 하는 도약대로 바꾼다. 거울 뉴런은 공감의 하드웨어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이 이 세포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보다 더 타당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현대 연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유인원이 거울 뉴런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뿐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어떤 다른 종들이 우리와 비슷한지 아직 검증해 보아야 한다. 과학자들은 여기에서도 놀라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추측하곤 한다. 그들은 무리를 이루거나 큰 집단으로 사는 모든 동물이 비슷한 뇌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사회 집단은 각 개체가 집단 속 다른 개체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고 그들이 느끼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을 때에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나는 금붕어가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흔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촘촘한 무리를 지어 다니는 동물인 금붕어는 이 생각에 동의하는 듯하다. 아니면 적어도 그 곁을 헤엄치고는 있다. 일의 미래는 두 가지 힘에 달려있다. 하나는 해로운 대체의 힘이고 다른 하나는 유익한 보완의 힘이다. 많은 이야기에는 주도권을 놓고 싸우는 영웅과 악당이 등장하지만 우리의 이야기에서 기술은 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기술은 일부 일을 대체하지만 동시에 다른 곳에서 인간의 수요를 키웁니다. 이 상호작용은 과거의 자동화에 대한 우려가 왜 빗나갔는지를 설명해준다. 우리의 조상들은 그 싸움에서 승자를 잘못 예측했고 보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과소평가했거나 혹은 그 요소를 아예 무시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기술적 실업을 회의적으로 봤습니다. 기계가 못하는 과업이 많아 인간 수요는 계속 늘었습니다. 패널이 매우 비싸고 발사비가 낮다면 대기권 위에 두어 에너지를 최대화하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패널은 저렴하고 발사 비용이 낮아도 계산은 맞지 않는다. 이 점은 유지보수를 생각하면 특히 분명해진다. 우주에 끝없이 펼쳐진 패널을 상상하라. 강한 방사선과 잔해, 극심한 열을 견뎌야 한다. 그 패널은 우주 비행사나 고도로 발전한 로봇이 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호주의 태양광 패널은 10대가 스프레이와 천으로 쉽게 청소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속도나 크기 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특성에서든 연속선상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뚜렷한 구분을 만들고 무심코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런 구분은 미세한 차이보다 훨씬 더 극적으로 삶을 바꾼다. 실제로 모든 차이는 자의적이다. 하지만 범주들 사이에 단단한 선을 긋는 것은 이러한 자의성을 감추고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겨나는 피해를 경계선 효과라고 부른다. 이런 예는 끝이 없다. 누군가의 IQ는 69이고 다른 누군가의 IQ는 70이다. 하지만 오직 70이라는 점수만이 정상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는 통계학자가 아니어도 69와 70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더 낮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인지적으로 손상된 사람으로 분류되는 순간 그의 삶은
1점의 우위를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모든 인간 문화는 차이를 통해 시간을 표시한다. 어떤 차이를 고르는지는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에 달린다. 또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달린다. 차이를 어떻게 표시하느냐가 달력과 의식을 만든다. 이는 관찰 가능성과 중요성 사이의 연결 방식 때문이다. 근대 이전 유럽 농경 사회는 태양 주기를 살폈다. 높은 위도라 계절 변화가 뚜렷했기 때문이다. 아라비아 유목 사회는 음력을 합리적으로 택했다. 다만 종교가 음력 양력을 쓰게 된 건 필연은 아니다. 정치 종교 결정은 지리 생활이 제한한 선택지에서 전통을 거쳐 이루어졌다. 공감은 학자들과 공인들에 의해 널리 칭찬받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공감 비판자들은 공감이 우리를 대인 갈등과 집단 간 갈등으로부터 구해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그들은 공감이 그런 갈등을 더 악화시킨다고 말한다. 이 비판자들은 공감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 공감은 고통에 대한 무감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우리가 내 집단에는 강하게 공감하지만 외 집단에는 공감하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심지어 경쟁적이거나 위협적인 상황에서는 외 집단의 고통을 즐기기까지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더 많은 공감을 처방하는 것은 종종 역효과를 낸다. 그들이 보기에 공감은 갈등을 더 부추기고 우리를 우리 대 그들이라는 사고방식으로 몰아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다른 사람들 혹은 낯선 맥락의 사람들에게 공감하려 해도 그들의 경험을 정확히 공감하지 못해 오해와 좌절이 더 커질 때가 있다. 공감 비판자들은 우리가 공감을 포기하고 사회적 조화를 위해 이성적 연민이나 두려움, 분노, 수치심 같은 도덕적 감정과 같은 다른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가장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다. 일상을 깨우는 순간들, 결혼식, 큰 발표, 첫 여행처럼 바로 그런 때에 시간은 조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은 더 온전히 몰입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은 등산이나 패러세일링처럼 그 경험이 위험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신의 감각은 더 날카로워진다.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알아차린다. 계획된 약속보다 우연한 만남이 더 짜릿하다. 좋은 소식과 금전적 보상, 그리고 선물은 뜻밖의 것일 때 더 즐겁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는 예상하지 못한 반전과 놀라운 결말을 지닌 작품들이다. 시장 메커니즘의 큰 강점은 개인들이 자신의 지식을 행동을 통해 드러내도록 하는 유인이 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 이 점은 많은 전략적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정치적 협상에서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나 생산 능력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즉시 균형이 이루어지는 완적 경쟁 시장은 그런 전략이 개입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 많은 모형이 가정하듯 가격이 경직적이지 않다면 개인들은 자신의 선호나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행동을 조정한다. 그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품의 구매를 중단한다. 또 최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는 상품의 판매도 중단한다. 그리고 아마 다른 상품의 생산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만약 그들에게 동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면 자신의 상품의 수요가 없다는 사실을 부정한다면 시장은 때로는 꽤 가혹한 방식으로 그 사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사전의 정의는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용 방식과 지식에 발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된다. 로마 시대의 중독자라는 말은 빚을 갚지 못해 채권자에게 자신을 노예로 내준 사람들을 가리켰다. 이 단어는 결국 약물 의존과 연결되게 되었다. 사람은 자신의 중독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허즈번드라는 단어는 원래 집을 소유한 사람을 뜻했으며 결혼과는 아무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을 소유하면 짝을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단어는 결국 결혼한 남성을 뜻하게 되었다.
1605년 11월 5일 가이 포크스는 영국 의회를 폭파하려 했다. 그는 붙잡혀 처형되었다. 충성파들은 그의 허수아비를 불태웠고 그것을 가이라고 불렀다. 수세기 후 그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잃었고 가이즈 앤 돌스라는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서 공연되었다. 미국 소거에서 받는 굿을 뜻하고 쿨은 great를 뜻하며 wicked는 excellent를 뜻한다. 당신이 100년 뒤의 미래로 이동할 수 있다면 언어 자체가 인간의 창조성을 반영하며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당신은 증손자와 증손녀의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롤랑 바르트가 도입했는데 그는 텍스트가 종종 이미지 옆에서 사용되어 의미를 제한한다는 점을 관찰했다. 그의 관심은 사진에 있었으며 이미지는 문자 그대로의 해석이든 함축된 해석이든 여러 가능한 의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 가운데 텍스트는 보는 사람을 바람직하고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바르트가 주장하듯 광고에서 상징적 메시지는 식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이끈다. 보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요구받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보고 있는지와 그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라고 요구받는다.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한편으로는 정확하고 구체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더 풍부한 상징적 의미를 만들어내어 깊이를 더하고 이성적 감정적 해석의 폭은 제거한다. 광고의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은 독자를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들을 따라가도록 이끈다. 그래서 독자는 어떤 의미는 피하고 다른 의미는 받아들이게 된다. 그것은 독자를 미리 선택된 의미 쪽으로 원격 조종한다. 즉, 텍스트와 이미지는 결합되어 하나의 미리 정해진 의미를 향해 해석을 통제한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따르면 태양과 같은 큰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만든다. 뉴턴의 이론은 그런 예측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공간의 휘어짐은 중력 렌즈 현상을 낳습니다. 먼 별의 빛이 태양 옆을 지날 때 별이 다른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통 낮에는 태양 때문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즈 현상을 직접 볼 수 없죠. 하지만 1919년 일식은 태양의 중력이 별빛에 무엇을 하는지 관찰하게 했습니다. 태양 주변의 별들은 밤하늘에서의 원래 위치에서 이동한 것처럼 보였다. 그 이동은 뉴턴의 예측보다 훨씬 컸습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예측 위치와는 정확히 일치했죠. 우리는 세상을 위계로 조직하도록 자연스럽게 설계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며 전반적으로 더 편안함을 느낀다. 하지만 누군가가 세상에서 우리의 자리와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범하면 우리는 생각할 틈도 없이 반응한다. 누군가가 고속도로에서 당신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분노가 치밀 때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네가 뭔데 내 앞에 끼어들어 라고 말하는 것이다. 당신은 위계에 대한 본래의 감각이 위협받는 것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도로 위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같은 규칙을 따라야 한다. 누군가 앞으로 끼어드는 것은 그 규칙을 어기는 것이며 더 높은 지위를 암시한다. 또는 아이들에게 화가 나서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라고 하며 말다툼을 끝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혹은 직장에서 내가 상사니까라고 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순간들에 당신은 생각을 멈추고 위계를 재확인하려는 생물학적 성향으로 퇴행한 것이다. 못이 한 번 박히고 나면 그것을 제자리에 붙잡아 두는 것은 마찰력이다. 마찰력은 두 표면이 서로 미끄러지거나 미끄러지려고 할 때 생기는 힘이다. 못으로 함께 고정된 두 개의 나무 조각을 떼어내려고 하면 나무 섬유가 못의 몸통을 붙잡는다. 못은 자기 길이를 따라 잡아찢으려는 힘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그 힘을 장력이라고 부른다. 이제 실험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실패할 수 있다. 장력이 못이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커서 못이 늘어나며 반으로 갈라지거나 마찰력이 극복되어 못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못을 늘어나게 만드는 데 필요한 힘은 표면의 마찰력보다 훨씬 크므로 전자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마찰력이다. 1950년대의 전통적인 은행 지점장은 대개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중심인물이었다. 그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부류의 사람이었으며 아마 일찍 잠자리에 들고 술도 지나치게 마시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는 시끄럽고 화려하며 거만한 새로운 종류의 은행가가 등장했다. 이 은행가들은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들은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했고 빠른 차와 값비싼 샴페인에 돈을 흥청망청 쓰고 싶어 했다. 그들은 이른바 투기를 통해 돈을 벌었다. 보통 사람들은 빵을 만들기 위한 밀이나 차를 움직이기 위한 휘발유처럼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물건을 산다. 그러나 사람들이 투기를 할 때는 그것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어도 물건을 산다. 예를 들어 밀 재배 지역에 가뭄이 예보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양의 밀을 살 수도 있다. 그들의 예측이 맞으면 나중에 그 밀을 팔아 이익을 얻는다. 이처럼 전통적인 은행가와 새로운 은행가를 가르는 핵심에는 투기라는 방식이 놓여 있다. 종이는 접기와 굽히기에 특히 잘 맞는 재료입니다. 셀룰로스 섬유는 굽힌 자리에서 일부가 끊어져 주름이 남고 나머지가 이어져 시트는 유지됩니다. 인장 강도는 대부분 유지되지만 시작 찢김이 있으면 주름을 따라 깔끔히 찢깁니다. 그래서 종이는 접기만으로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종이 접기가 가능합니다. 비슷한 재료는 드뭅니다. 금속 박은 주름이 잡히지만 정밀 제어는 어렵습니다. 플라스틱 시트는 보통 주름이 안 잡힙니다. 아주 부드러우면 잡혀도 뻣뻣함이 부족합니다. 결국 종이는 주름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한 강성을 지녀 이런 용도에 특히 적합합니다. 어미 고양이는 어떤 새끼들이 자신의 새끼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새끼들이 뒤섞였을 때 어미 고양이는 냄새를 이용해 자신의 새끼와 다른 어미의 새끼를 구별한다. 그럼에도 둥지에서 벗어난 새끼들 가운데 자신의 새끼와 자신의 새끼가 아닌 새끼들이 함께 있을 때 어미 고양이는 새끼를 데려올 때 자기 새끼를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 고양이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는 매우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 새끼가 자신의 새끼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어미가 그 새끼를 데려오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다. 야생에서는 탁 트인 곳에서 삑삑 우는 새끼 고양이가 포식자를 끌어들일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새끼 고양이들에게도 좋지 않은 소식이다. 울고 있는 어떤 새끼 고양이든 재빨리 구해오는 것은 원치 않는 관심을 끄는 일을 막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